네, 평론가 조우석입니다. 여러분, 지금 침몰 직전의 상황의 다름 아닌 대한민국의 모수는 헌재, 안국동에 있는 헌재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곳이 우리가 원하는 듬직한 헌법 수호의 기관인가, 아닌가, 혹은 철진한 운동권 좌빨들의 아지트에 불과한가를 온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헌재 자체가 만에 하나 법치 파괴의 1번지가 아닌가 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듯이 그곳에서 지금 마치 무엇에 쫓기듯이 어마어마한 속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8일 이전에 윤통 탄핵과 관련된 벼락치기 심판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탄핵이냐 아니냐 결과에 상관이 없습니다. 좌와 우, 양 진영 누구도 승복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경우 안국동 그곳이 대한민국 내전의 최대 격전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경고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까딱 헌재가 균형을 잘못 잡으면 서울 도심 중에 도심입니다. 안국동 헌재를 중심으로 해서 안국동발 내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이 예고된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방송에서 다루겠습니다. 지금 조그만 어린애도 다 합니다. 헌재를 둘러싼 현안은 정말 못 말리는 헌재의 정치적인 편향입니다. 그 집 재판관이 지금 8명이 있는데 그중 딱 절반인 4명이 좌빨입니다. 헌재는 지난번에 이진수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기각을 하면서 기각 4, 인용 4 의견으로 무쪽 갈리듯이 쫙 갈라졌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법리 뭐 이런 거 양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좌빨 성향인 소장권한대항 문영배, 이미선, 정계성 등은 그냥 무조건 탄핵 인용으로 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치적인 편향이 극에 달했구나. 아무 생각이 없는 좌빨들이 저기에 앉아 있구나. 그렇다면 국힘당 의원 나경원의 발언이 맞습니다. 그 3명은, 세 재판관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맞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이미 기피 신청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우리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재판일수록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합니다. 빨리 하는 것보다, 빨리 해서 내준이 터지는 것보다 누구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진 절차로 재판이 진행돼야겠다. 그리고 합당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합리적으로 재판, 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상식에 속합니다. 어떻게 명색이 권한대행인 문영배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연수원 동기인 이재명과 하고 꽁냥꽁냥 교류를 해오던 사이일 수가 있습니까? 현재 소장 권한대행이 그 지경이라는 것은 쇼킹하기 짝이 없습니다. 역시 문영배가 지금 논란이 제일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판사 시절에는 법원 내 진보 성향의 모임, 좌빨 판사들의 하나회라고 불리는데 전 그 표현이 마음에 안 듭니다. 하나회는 말 그대로 그때 80년대 이전 대한민국 군대의 엘리트 군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우리법 연구회는 두고 판사들의 하나회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어쨌든 문영배는 그런 좌빨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지냈던 친구입니다. 2010년 벌써 15년 전에 자기의 트위터에 굳이 분류하자면 그 연구회, 우리법 연구회에서 내가 가장 왼쪽이라고 하는 헛된 자부심을 뻔뿌질했던 친구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지금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문영배가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양식을 가진 인간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구죽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의구심입니다. 올해 나이를 제가 확인해 봤더니 60살입니다. 참 정남이가 다 떨어지는 사람이다. 주사파 운동의 끝물을 먹고서 저 지경으로 저 나이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끌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문영배만 그렇습니까? 이미선은 더합니다. 대단한 주식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뻔뻔한 좌빨입니다. 친동생도 민변사나 윤석열 퇴진 특위에서 활동한다는 사실이 거듭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외모를 비하한다는 얘기가 나오겠지만 저는 새우젓 장사꾼 같이 생긴 정계선도 재수가 없습니다. 역시 우리법 연구의 출신이랍니다. 남편도 윤통의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던 게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헌재 재판관 8명뿐만이 아니고 그들의 가족 네트워크 자체가 거대한 좌빨이고 그 사람 좌빨 패밀리들의 놀이터라고 하는 게 새삼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그 어떤 재판의 결정에 대해서 누가 승복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들을 정말 곤혹스럽게 하는 건 또 있습니다. 헌재가 좌빨 대마왕에 해당되는 40여 개까지를 영입을 해서 재판관의 구도를 5대4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통에 대한 탄핵 결정, 인용 결정의 가능성을 더 높이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40역을 영입하면 재판관의 구도는 좌빨 5명, 중도 내지 우파 성향 4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한 명이 소중합니다. 한 표가 소중한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는 굉장히 불가예측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통에 대한 탄핵을 기꺼이 강행하겠다고 하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게 분명합니다. 물론 세 사람만 반대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 봤지 않습니까? 전원이 찬성을 할 경우 어떻게 될 건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는 2월 3일에 40역을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가 아닌가를 자기들이 판단하겠다라고 나섰습니다. 헌재 참으로 뻔뻔합니다. 헌재 참으로 두려움을 모르는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맙게도 제가 아는 최고의 헌법학자 최영 교수, 경희대 최영 교수가 참다 못해 한 말씀을 했는데 저는 이걸 금과 옥조로 삼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분이 문화일보에 쓴 칼럼에서 헌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을 하던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그래서 40역을 임명해야 된다 안 한다라고 결정하던 상관이 없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40역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다라고 따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헌재의 결정은 강제성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그런 40역의 임명 문제에 대해서 따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에 하나 그렇게 한다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된다고 따끔한 지적도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게 현재 대한민국 학계의 주류 의견이라고 합니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시적으로 임시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람을 임명하고 한다? 그래서 헌재의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8명 체제로도 헌재가 8명 체제로도 문제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진숙의 경우 8인 체제로서 훌륭한 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왜 헌재가 저렇게 완전체라고 하는 걸 주장하면서 40역을 끌어들이는지 우리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독자 여러분, 오늘 방송 내용은 간단합니다. 헌법재판관은커녕 시정 잡배도 못 되는 자들이 헌법을 수호한다고 안국동에 앉아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우리는 속에서 열불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법비, 공비란 말이 있고 공산 도적대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법비다. 법 도둑놈들이다. 이 자들을 사법계에서 퇴출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무럭무럭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전국 법관회의에서 서부지법 사태, 폭동 사태를 얘기하면서 시민들이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했다고 하지만 시민들이 하는 법치주의 파괴를 우려했다고 하지만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자들은 다름 아닌 그들입니다. 좌파 카르텔, 좌파 법조계 카르텔이 문제다 하는 게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는 법 도적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현재 꼬이고 꼬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참 쉽지 않습니다. 답이 딱 있으면 이걸 제가 들고 나오겠는데 그게 없습니다. 현재 꼬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 숨겨둔 비방 같은 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못 찾아서 우리가 헤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법이 여기 있다고 착 꺼낸다 한도 사람들이 그걸 다 승복할까냐? 그럴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1개월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2월, 3월 자유파 우리의 피와 땀을 퍼부어서 현재의 도덕적 압박을 가하자. 정치적 압력을 가하자. 그것밖에 길이 없다. 안국동발 내란이 피해 내란을 걱정되고 그걸 막으려면 당장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기피 신청을 받아주든지 새롭게 구성하든지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마은혁도 마찬가지고 최영 교수의 말씀대로 영입해서 탈날 거라면 아예 제끼자. 어쨌든 헌재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는 헌법수호기관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안 그러고 서둔다라고 그래서 일이 되느냐?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안국동이 피해 안국동으로 변하면 안 되겠다. 이 무시무시한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